북아메리카의 운명을 다시 쓸 수도 있는 혁명의 중심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북미 최대의 경제 파트너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무역 경로가 더 이상 미국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무역 거인들이 미국을 우회하며 자신들의 경제를 질식시키려는 보호무역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할 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 코리더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도 및 항만 프로젝트는 대륙간 무역의 논리를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래된 협정을 재편하고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8월 1일은 역사에 남을 날로 기록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이 예상했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날 철강과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해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장을 압박하며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삶에 파장을 미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결정을 확정하는 동안 북쪽과 남쪽의 이웃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철도, 콘크리트, 그리고 대담한 계획으로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철도 노선도 항만 하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스 코리더는 많은 이들이 맹목적이고 처벌적이라 여기는 정책에 맞서는 가장 대담한 경제적 저항의 표현입니다. 총 9,200km에 달하는 철도와 강철의 네트워크는 미국 영토를 우회하며 캐나다 태평양 연안에서 멕시코만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우회가 아닌 북미가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있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여파는 단순한 무역 통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 디트로이트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임금 총액이 이 새로운 경로로 우회된 화물의 가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철강 코일, 전기차 배터리, 수천 톤의 대두 같은 상품들이 그 예입니다. 이 상품들이 생계, 가족,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 흐름이 미국 국경을 벗어나 다른 경로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품 조립에 생계를 의지하는 노동자에게, 매일같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보는 기업인에게 그 의미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 결정, 산업 계약, 그리고 계산대에 찍히는 최종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변화는 첫 번째 화물 열차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시급함은 단지 시장 보호나 관세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경제적 삶을 지탱하는 구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는 이 경로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계획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그리고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는 전략적 통찰의 산물이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고정된 의존 구조와 계속 증가하는 관세에 기반한 구조가 실패할 운명임을 명확히 인식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단지 화물의 우회를 넘어서 지역 무역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코리데어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프린스 루퍼트 항에서 멕시코의 마사틀란까지 연결하는 철도 및 항만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 컨소시엄이 3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멕시코 측에서는 연간 8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항만을 건설하여 이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항만은 기존 미국 항구의 효율성과 수용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 사이 워싱턴의 권력 중심에서는 불편함과 우려가 감돌았습니다. 미국을 통과하는 무역으로부터 얻는 연간 약 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산의 핵심 자금원이 점차적으로 차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큰 손실은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에 행사하던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경로는 미국의 통제력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움직임의 규모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철강 관세는 아무리 높아도 연방 세수 전체에서 0.04%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재정적 측면에서는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역 경로에 대한 통제권 상실의 가능성은 그 이상의 상징성과 전략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스 코리더는 단지 저항의 상징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경로의 논리는 단지 경제만이 아닌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몬테레이에서 밴쿠버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직송할 수 있다면 이는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기존 경로에서 벗어나는 컨테이너 하나하나는 생산비와 판매가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켜 백악관이 의도했던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프로젝트 설계자들은 이 노선을 선로 위의 파나마 운하에 비유합니다. 이는 해상 운송 일정을 단축시키고 서부 해안 수출업자들의 가격을 높이는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재정의하려는 거대한 비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손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품 흐름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영토를 단 한 치도 밟지 않는 열차에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규제 누수라 부르는 현상으로 정책이 무력화되고 공급망이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무역 지배를 유지하려는 욕망과 현상 유지를 깨뜨리는 민첩한 대안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미시적 갈등은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나라가 높은 관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결정은 그 해답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노선은 관세 발효 전에 이미 가동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악관은 이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마치 열차가 역을 떠나려 하는데 워싱턴이 그 열쇠조차 갖고 있지 않은 형국입니다. 조용한 행정과 경제적 계산 속에서 새로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미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관세 논리로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무역 권력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투자와 혁신이 제재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스 코리더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전략적 독립 선언이며 오래된 확신에 도전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북미 전역에 더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새로운 무역의 불꽃을 일으키려 합니다.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 말입니다. 노스 코리더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확고하고 전략적인 결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태평양에서 멕시코만까지 이어지는 물류의 중추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철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광활한 영토를 가로지릅니다. 캐나다 내륙의 작은 도시들에 사는 이들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지역 발전,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의 정치적 관세적 갈등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한편 몬테레이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53살의 멕시코 여성 사업가 아내에게 노스 코리더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창을 열어줍니다. 밴쿠버로 직접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도한 관세를 내거나 미국의 관료주의를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녀의 사업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고 팀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로는 성장을 정체로부터 안정성을 불확실성으로부터 갈라놓는 얇은 경계선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재정적 영향은 거대하며 매우 구체적입니다. 노스 코리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컨소시엄은 철도와 항만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3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는
이미 막대한 물류를 처리하고 있는 프린스 루퍼트 항계의 수용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측에서는 연간 8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항구가 마사틀란에 건설 중이며 이는 지역 무역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사는 단순한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현실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베라크루스와 알타미라 항구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57살의 멕시코 트럭 운전사 호세에게 터미널 확장과 소노라 두랑고 슈퍼하이웨이의 건설은 더 나은 도로, 더 적은 위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새롭게 구축된 인프라는 물류를 장애물이 아닌 일상과 비즈니스의 촉진 요소로 전환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며 워싱턴의 불편함은 분명합니다. 회계 연도 첫 9달 동안 관세 수입은 약 2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연방 수입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행사해온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위협은 분명합니다. 무역의 상당 부분이 노스 코리도로 우회된다면 그 수익과 영향력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공장 운영자로 일하는 55살의 노동자 카를로스에게 이 갈등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생산 라인의 불확실성, 작업량의 변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전망 부족을 매일 체감합니다. 물류 흐름이 바뀜으로써 생산 체계에 가해지는 압박은 그의 일자리와 가족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카를로스는 경제 균형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으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결정들이 자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스코리더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긴장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이는 관세와 무역 장벽에 지친 이웃들이 독자적인 길을 선택하며 보여주는 저항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미시적 갈등도 유발합니다. 생산망의 통제권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놓고 정부, 기업, 노동자들은 위험과 기회가 뒤섞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노스 코리더에 대한 이야기는 무역과 물류를 넘어선 문제들을 조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25세기의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전략적 결정들은 개개인의 삶, 노동, 희망의 이야기와 얽혀 있습니다. 30살에서 65살 사이의 남성과 여성들, 위기를 견디고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며 사회적 변화를 목도한 이들에게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그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노스코리더의 건설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인프라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삶, 가정, 정직한 노동,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상기시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깊이 성찰해보면 우리는 이런 결정들의 동기와 전략을 단순한 경제 분석이나 지정학적 해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에 리더십의 특성과 이 판을 짜는 인물들의 성격에 깊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게임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의 전기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 말입니다. 이들의 젊은 시절부터의 궤적, 집착, 전략,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세계 무역과 정치의 방향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북미와 세계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모든 전기를 자세히 다룬 특별 이북을 추천합니다. 이는 현재의 지정학적 사건을 교육적으로 그리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서 제공됩니다. 59살의 멕시코 자동차 부품 공장 운영자 주앙은 이 변화의 흐름을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일은 과거에는 전통적인 경로를 통한 물류 흐름에 직접적으로 의존했지만 지금은 항만 확장과 도로 정비로 인한 인프라 변화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송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통제력 약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약속된 이익이 주황 같은 중소기업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이 혁명의 변두리에 머물게 될까요? 공사의 진전을 바라보면 노스코리더는 단순한 대체 경로가 아니라 기존의 틀을 뒤흔드는 도발적인 존재임이 분명해집니다. 만사니오와 베라크루스 같은 도시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항만 건설과 터미널 현대화는 기존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첨단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지역 공동체, 환경, 노동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속도는 이 새로운 현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며칠이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몇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통관 시간 단축과 관료주의 해소는 공급망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노동자, 서비스 품질, 프로세스의 지속 가능성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바람직한 경제적 가속이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갈등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이 통과하는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철도 운행은 일자리 증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오염, 사고 위험, 도시 구조 변화라는 도전도 함께 가져옵니다. 이런 전환기에 정부와 기업, 지역 사회 간의 진지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진보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대된 경제적 이득은 고르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물류 요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은 그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제 집중화라는 그림자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하며 지역 및 사회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사회적 정의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또한 항만 확장과 철도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생태계를 바꾸고 수로를 교란하며 자연 서식지를 위협합니다.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과제는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공사들 앞에서 더 큰 시급성을 띠게 됩니다. 과연 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존중받고 있습니까? 운송과 물류의 혁신은 생산과 유통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운송 및 물류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경영 방식, 전략을 도입하여 이 빠르고 대규모의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교육, 기술혁신,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현재 시장에 진입해 있는 노동자들은 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을까요? 동시에 노스코리더의 역동성은 소비 패턴과 기업의 시장 접근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상품의 빠른 배송과 효율성은 소비자들이 더 높은 민첩성, 맞춤화, 품질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지 국가 간의 무역을 넘어 일상적인 소비 경험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상품은 더 빨리 도착하지만 때로는 더 높은 비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아나와 주앙처럼 변화 속에서 비즈니스 재창조의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빠르고 깊은 변화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복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노스코리더가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무역 경로가 아님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25번째 세기를 정의하는 깊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 세계화, 보호주의와 개방성 사이의 긴장, 경제 성장과 사회 환경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움직임들을 주의 깊고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그 결과가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공동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분석과 성찰을 계속 접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북미와 세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진실하고 투명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핵심입니다. 세 나라 사이를 오가던 그 막대한 물류량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노동을 의미합니다. 양자 간 무역 수치를 합산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은 캐나다와 762억 달러, 멕시코와는 839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대륙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물류 흐름 중 약 10%가 전통적인 진입 지점, 예를 들어 버펄로나 라레도를 거치지 않고 대체 경로로 빠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우리는 도시 하나, 공장 하나, 가족 하나에 끼치는 영향을 단순히 달러로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 재정을 지탱하는 세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세청은 단 한 해 동안 이 무역 활동과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로 92억 3천만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다른 수입원보다도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미국의 관할을 벗어난 경로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단지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영향력, 협상력, 그리고 통제 능력 자체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대체 경로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그것은 단지 화물을 우회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업 주권의 논리 자체를 위협합니다. 미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컨테이너 하나하나는 선언과 같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높은 관세가 불가침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결국 무역은 장벽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역은 길을 찾고 지름길을 만들고 우회로를 개척하며 그렇게 해서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됩니다. 숫자를 넘어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는 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투쟁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시카고의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운영자 미겔은 캐나다산 철강 코일이 멕시코 항만으로 우회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의 물류 관리자 클라라는 공급 경로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앞에서 매일 기한과 비용을 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자신의 일상, 직장, 가족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파도 속을 항해하듯 말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도시들에서도 그 영향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공장,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 그리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 경제 지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변화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맥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적 대응은 효과적이지도 조율되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이미 행정당국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상충하는 이해관계, 경제단체들의 압력, 그리고 일자리와 세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결국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미 독자적인 동력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한 이 흐름을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이 거대한 전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노스 코리더가 진전을 보일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상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불변이라고 여겨졌던 것, 즉 미국이 대륙무역의 중심이라는 생각 자체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문을 열고 또 어떤 문을 닫게 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경제 권력의 본질, 사회의 적응 능력,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리사는 자신의 일이 공장의 효율성뿐 아니라 공급망의 원활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류 우회와 경로 변경으로 인해 그 사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물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면서 납기일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곧 잔업 감소, 생산량 감소, 그리고 더 나아가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지방까지 번져 청소년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일상의 피로는 그녀의 결혼 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적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남부 멕시코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58살의 트럭 운전사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복잡한 네트워크의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에게 항만과 산업 중심지를 잇는 도로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생계 자체이며 가족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도로 개선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빠른 배송 요구, 빡빡한 일정, 그리고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된 일상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거대 결정들이 종종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 경로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품이 오가는 물류 현장 뒤에는 반드시 생산하고 운송하고 조직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자동차 산업 내 일자리 하나가 평균적으로 9개 이상의 연관 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즉 공장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 여파는 부품 공급업체부터 공장 인근의 식당 종사자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로 연결되며 눈에 띄지 않게 소멸해가는 현실입니다. 화물 경로가 변경되면서 큰 영향을 받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화학산업입니다. 멕시코만에 위치한 생산 공장들은 원자재 운송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 경로를 피하면서 운송비가 상승하고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생산망 역시 수천 명의 노동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른 수치도 눈길을 끕니다. 단 한 달 만에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만의 화물 처리량은 거의 30% 감소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급락입니다. 항만 노동자들과 노조는 단순한 경제적 우려를 넘어서 자신들의 협상력 상실을 걱정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항만으로 물류가 이동함에 따라 권리 보장을 위한 영향력까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노조는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립 라인이 폐쇄되거나 생산이 중단될 때마다 산업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구조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은 지역은 세수 감소를 겪게 되고 이는 인프라, 보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한때 산업 활동으로 번영하던 소도시들은 이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복력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합니다. 생존을 위해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들, 스스로를 재창조하려 노력하는 노동자들,
급격한 변화에 맞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공동체들, 이 모든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통계 너머에는 살아 숨쉬는 사회적 조직이 있으며 그들은 적응하고 저항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다수가 철도, 항만, 관세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세관 운영의 중심에서는 진정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그동안 느리고 번거로웠던 전통적 관료주의를 무너뜨리고 중복된 문서 작업을 제거하며 대기 시간을 줄이고 거의 뚫을 수 없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지만 각 통관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의존해온 정부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세관 직원들이 점점 더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싱글 윈도우라는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서버에 정보를 단 한 줄도 보내지 않고 세관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쳐야 했던 문서들이 이제는 한 번만 검증되면 즉시 처리됩니다. 이는 구시대적 모델에 타격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수수료에 의존하던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이 상황의 모순은 매우 뚜렷합니다. 한편으로는 민첩함, 효율성, 투명성을 약속하는 기술 혁신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는 정부 구조가 세수 감소를 지켜보는 현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진보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북미 지역의 무역 통제권과 정치 권력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긴장을 유발합니다. 공무원들은 빠르게 적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으며 노조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합니다. 전통과 현대성,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현대화가 항상 모두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단지 배제와 불평등의 방식을 다시 정의하는 것인가? 디지털 효율성 뒤에는 저항과 적응의 인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살의 물류 전문가 라우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정리에 잔업을 했지만 이제는 화면 앞에서 코드를 해독하고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도전은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생존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노스코리더는 단순한 물리적 경로가 아닌 데이터의 속도로 살아 움직이는 네트워크라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들은 며칠 걸리던 통관 절차를 몇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 중복 제거 덕분에 전례 없는 속도로 물류가 흘러갑니다. 이제 물류는 속도, 보안, 비용 사이에 복잡한 춤이 되었고 이 균형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긴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첫 화물이 리오 그란데를 건너기도 전에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세금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미국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들은 영토적 관할의 경계를 넘어서는 현실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기술은 이미 정치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파는 공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제너럴 모터스는 캐나다의 한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여파는 부품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수많은 가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실에서 결정되던 사안들도 데이터 흐름과 알고리즘, 대체 경로에 의해 좌우되는 복잡한 게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야기는 무역의 디지털 혁명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하는 압박,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이 동반하는 불안감. 라우라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변화에 적응하거나 도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희망,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내면의 미시적 갈등이며 오늘날 노동 현실을 상징하는 결정적 풍경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미래는 단지 외교 회의나 비공개 집무실에서의 행정 결정만으로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미래는 정치적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일상생활의 절박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지점 동시에 역동적이면서도 취약한 공간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도전 과제를 드러냅니다.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요구하는 세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다양성과 사회 정의를 모두 존중하는 해법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진정한 진보는 단순한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용하고 경청하고 책임감 있게 변화를 이끄는 능력 속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국가 비전을 상징하며 전 세계의 파급력을 가진 리더십 모델의 아이콘입니다. 이들의 생애, 전략적 선택, 그리고 그들을 형성한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체계를 해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 권력에 대한 집착, 상반된 세계관이 뒤섞인 이들의 행보는 무역 갈등, 불안정한 동맹, 영향력 경쟁의 배후를 밝혀줍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 시대의 두 핵심 인물에 대한 풍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북이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들의 청년기부터 정치적 부상에 이르기까지 주요 순간들을 균형 있게 조명하며 그들을 이끄는 가치관, 그들을 사로잡은 집착,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이는 단지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인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집단적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곳에서 소중히 여겨집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험, 질문, 심지어 이견까지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솔한 대화 속에서 가장 큰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극단과 소음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깊이 있게 사고하는 행위는 혁명적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겉핥기식이 아닌 본질을 들여다보려는 콘텐츠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남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만남이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경청, 그리고 복잡함 속에서의 더 큰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